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 손으로 작성한 단 한 줄의 평가 내용이 병원의 신뢰도를 결정짓고 수가 체계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요양병원의 전체 운영 평가에까지 연결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신뢰도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지표의 허위 가능성과 현장 검증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신뢰도 점검과 현장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의 시작점이 바로 환자평가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늘 빠듯한 인력과 시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끊임없이 들어오는 신규 직원, 평가표 교육은 늘 뒷전입니다. 경험 많은 선배조차도 나도 그냥 배워서 작성하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환자에게 잘 시행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기록으로는 그 근거를 남기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에서 평가표는 작성됐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의무 기록에 없는 사례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신뢰도 하락과 수가 불이익 등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실제 근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며 어떤 실수가 잦은지, 더 이상 대충 채우는 평가표가 아닌 근거를 담은 신뢰의 문서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해 쓸 수 있는 환자평가표 작성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환자평가표 작성하시기 전에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병원은 환자 군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매월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 기록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환자평가표에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의무 기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환자평가표는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 시 평가인 경우는 입원 제1일에서 10일 사이에 월중 특정 기간에서 정액수가 기간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제1일에서 10일 사이에 평가하여 작성합니다.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평가표는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일 기준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지난 7일간의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월중에 특정 기간이 지났거나 관찰 기간 중에 특정 기간이 7일이 도래하기 전에 특정 기간이 들어갔다면은 우리 관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환자 평가 기간은 정액 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2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꼴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다 기준점은 환자평가표 작성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 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은 환자평가표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7번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은 반드시 생략해라는 의미이고요. 7번은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도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 원칙과 더불어서 적용 원칙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적용 원칙. 환자평가표는 정액수가를 적용할 경우에 제출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특정 기간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액수가는 해당 월에 최초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의해 결정하며 동수가는 그 달의 전체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한다. 뒤쪽에 가면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환자평가 기간이 특정 기간인 경우 동환자평가표는 정액수가 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이월의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 동환자평가표는 당월 및 이월의 환자군 결정에 적용한다. 이것도 뒤쪽에 가면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 일수가 7일 이하로 당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한 경우 전월의 환자평가표를 당월의 환자군 결정에 적용한다. 이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뒤쪽에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환자평가표 중 가장 최근 환자평가표를 적용한다. 뒤쪽에 예시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 1호 내지 6호 1번에서 6번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 입원군의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상에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실 때는 관찰 기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션 앞쪽에 달력을 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달력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 환자평가표, 입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 작성 일자로 잡혀져 있습니까? 6번 보시면은 24년 4월 24일자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날을 작성 일자로 했을 때 역으로 7일을 관찰 기간을 확보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 기간이 됩니까? 18일부터 4월 24일까지가 관찰 기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면 우리 병원은 각자 우리 선생님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이 다 종류는 다르겠으나 입원일이라든가 요양 개시일 그리고 최초로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라면 입원평가표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땡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입원을 하신 분입니다. 자, 3번 입원일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자평가표를 열어두시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었을 때 억지로 외우려 하시지 않으셔도 환자평가표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들으신다면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입원일은 2025년 4월 15일이죠. 전산에서 바르게 갖고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요양 개시일은 언제입니까? 똑같죠. 입원일과 똑같죠. 25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작성일자는 언제입니까? 4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작성일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제1일에서 10일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1일에서 10일이고 특정 기간이 없다면 관찰 기간 7일을 확보하고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었죠. 자, 21일부터 24일입니다. 자, 그 다음 관찰 기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환자평가표 작성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환자평가표 교육을 받는 분은 관찰 기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일을 확보하라고는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관찰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월 환자평가표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표라면 언제부터 언제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1일부터 10일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4월 1일부터 작성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1일을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역으로 7일 관찰기간을 확인한다면 그 전달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번 한번 볼까요? 순번 1일날 환자평가표를 작성했을 때 관찰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서 이렇게 7일이 되는 것이죠. 자, 2일은 언제부터입니까? 3월 27일부터 4월 2일 이렇게 해서 쭉 가시다 보면 4월 10일 날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면 관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4월 4일부터 4월 10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찰 기간은 7일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넣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날을 관찰 기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날 입원하신 분이시고 여자 75세고 알츠하이머 치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치매 약제가 투여되고 있고 행동심리 증상은 발현이 없기 때문에 의료 경도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일차에 38도 1 정도의 미열이 나고 CBC, NAK 체스트를 찍었더니 UA와 체스트를 찍었더니 CBC상에 WBC 14,000 정도가 나왔고요. UA상에 WBC 매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어떤 오더를 내셨냐 하면 노말세린 1리터를 주입 IV 주고 세테졸 1g BID 주고 이 정맥 주사를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투여하였습니다. 투여 후에 4월 30일 날 CBC 이후에 다시 랩을 팔로우한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날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날은 관찰기간 7일을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했었을 때 언제부터일까요? 자, 4월 24일이죠. 4월 24일 날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24일부터 역으로 해서 7일은 언젠가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 확보했을 때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면은 의료 중도가 반영되는 것이겠죠.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4월 15일부터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서 4월 21일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면 우리 그 정액수가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예, 선택 입원군으로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예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찰기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중도도 될 수 있고 선택 입원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관찰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의 경우의 사례라면 자, 선택 입원군의 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수가 차이가 나는지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입원군은 1일당 수가가 2005년 수가로 해서 얼마입니까? 2025년 수가로 해서 47,680원입니다. 1일당. 그리고 의료 중도 한번 볼까요?
얼마입니까? 65,540원입니다. 자, 한 달을 전체를 계산하는 거니까 의료 중도를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비용이 얼마입니까? 196만 6,200원입니다. 자, 선택 입원료는 얼마입니까? 143만 4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앞에 의료 선택 입원금으로 환자평가표를 반영했을 때와 우리 의료 중도로 반영했을 때 한 달간의 차익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선택 입원금과 경도의 차이는 약 47만 원 정도 나죠. 그리고 경도랑 중도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6만 3천 원 정도 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53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가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부여되는 수가 그리고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수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입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환자 평가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동일하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입원평가가 아니니까 입원일은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요양개시일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4월 환자평가표를 시행한다고 했었을 때 요양개시일은 그 달의 첫 1일이 개시일이 되겠죠. 25년 4월 1일입니다. 자, 입원평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5번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전산에서 EMR에서 자동으로 다 체크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갖고 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일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전국의 병원에 있는 병원을 많이 방문을 해보니 약속이나 한 듯이 매월 7일 날 환자평가표를 굉장히 많이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는 7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일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8일, 9일, 10일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조금 유리한 정액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관찰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자평가표 작성할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의료사원 투입이 가장 많은 날을 7일 관찰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환자평가표 작성일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환자평가표 작성해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몇 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번, 5번, 6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3월 환자평가표 4번 요양개시일 한번 볼까요? 2025년 3월 26일입니다. 자, 평가 부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입원했으니까 입원 평가가 되겠죠? 작성 일자는 언제라고요? 2025년 4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4월에 환자평가표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략한다라는 말은 4월 1일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4월 달에도 그대로 사용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월과 4월의 환자평가표의 차이점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박스로 해서 표 보이시죠? 차이점, 3월 대비 4월 평가표 차이점 이렇게 보이시죠? 요양 개시일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월말에 입원하셔서 2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이 되었다면 환자평가표를 생략한다. 2월에 환자평가표는 생략한다. 생략할 때 환자평가표를 복사하기 해서 그대로 사용하되 뭐만 수정하면 된다고요? 예. 요양 개시일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이 방가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4월 환자평가표에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죠. 뭐만 바뀌었습니까? 요양 개시일이 입원평가 3월은 2025년 3월 26일이고요. 4월은 4월 초일인 2025년 4월 1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된 특정 기간이 월중에 종료된 환자평가표 작성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간이 전월 말부터 계속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뭐 예를 들면 3월 말부터 4월 26일까지 계속 특정 기간이 이어진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말 입원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4월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환자분의 입원료 계산은 매월 하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월 1일에서 26일까지는 평가표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행위별로 계산한다. 행위별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환자평가표 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환자평가표는 4월 27일부터 해서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한다면 관찰기간 7일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면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월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예시는 5월 3일 관찰기간을 확보해서 5월 3일 작성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환자평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번, 5번, 6번을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 환자평가표 4번 한번 보실까요? 요양개시일이 언제입니까? 2025년 4월 27일이죠. 우리가 특정 기간이 26일 날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 날인 27일부터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원하시자 말자 그 특정 기간이 들어가서 뭐 월 중에 특정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도 우리 임상에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입원하시자 말자 특정 기간이 들어가고 특정 기간 종료되고 나서 환자 평가표를 작성할 때 보통 보면 입원 평가로 작성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2번 환자 평가표를 보시면요. 자, 작성일은 언제입니까? 2025년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작성일이 이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5월달 환자평가표는 생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5월달 환자평가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뭡니까? 4번, 5번, 6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번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당연히 5월달 환자분 입원료 계산에 사용할 환자평가표이기 때문에 요양개시일은 언제입니까? 예, 2025년 5월 1일이 됩니다. 자, 평가 부분은 그대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성일자는 뭡니까? 5월 3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초록색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대비해서 5월 환자평가표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환자평가표를 그대로 복사하게 해서 그 차이점 나는 부분만 잘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요양개시일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임상에서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 일수가 7일 이하인 환자평가표 작성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7. 자, 이거를 제가 굳이 언급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교시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근거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 일일이 명시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잔여 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에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은 생략해도 되고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생략한다는 말은 환자평가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2월에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생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관찰기간을
7일을 확보해서 그대로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해서 새로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양기관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환자평가표 적용원칙 5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 자녀 일수가 7일 이하로 당월에 환자평가표를 생략한 경우 전월의 환자평가표를 당월의 환자부분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적용한다라는 말은 적용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고 했나요? 환자평가표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근데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관찰기간을 그대로 확보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생략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환자평가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평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입원료 계산에 쓰이는 것일까요? 예, 3월 21일부터 3월 31일 3월달 입원료 계산에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을 항상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 환자평가표 4번 먼저 볼까요? 요양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2025년 3월 21일입니다. 자, 평가 구분은 입원 평가고요. 작성일은 25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4월 평가는 생략했을 경우에 4월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초록색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대비 4월 평가표 차이점 한번 볼까요? 요양 개시일과 평가 구분이 달라집니다. 요양 개시일은 3월은 언제입니까? 네, 3월 21일 입원 날짜가 되겠죠. 근데 4월은 언제입니까? 25년 4월 1일입니다. 평가 구분은 언제입니까? 자, 3월 한번 보겠습니다. 3월은 평가 구분이 입원 평가이고요. 4월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입니다. 이렇게 생략했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딱 초록색 박스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하기 해서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요양 개시일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평가 구분이 맞는지, 그러면 4월달 개시일은 4월 1일부터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월 평가 구분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평가표 적용원칙 2번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평가표 적용원칙 2번은 정액수가는 해당 월에 최초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의해 결정하며 동수가는 그 달의 전체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혹시나 월 중에 특정 기간이 지나간다면 월 초에 환자평가표 작성이 이미 한 번 되었다면 월 말에 특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 있다면 그대로 그 월에는 다 초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평가표에 작성했던 것을 말에도 같이 사용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실까요?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4월 14일에 폐렴 발생해서 4월 21일에 종료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환자평가표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자, 4월 최초 정액수가 환자평가표입니다. 이거는 입원료 계산에 언제부터 언제로 적용하는 것일까요?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임상에 계시는 선생님은 입원료 계산이 뭐 4월 13일까지다. 여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요양 개시일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언제까지 계산한다는 것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양 개시일만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4번, 5번, 6번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환자평가표 요양 개시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2025년 4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자평가표는 4월 1일이죠. 그리고 평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성일은 언제입니까? 2025년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자평가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월 21일까지 폐렴이 들어갔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다시 정액수가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앞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는 바뀌어져야 되겠죠.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지금 주황색으로 4월 환자평가표에 표시가 되어 있죠. 4월 22일 요양 개시일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초록색 박스에 제가 당월의 최초 환자평가표와 두 번째 환자평가표의 차이 이렇게 해놨죠. 4번, 5번, 6번이 요양 개시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 그대로 갖고 오셔서 뭐만 수정하시면 된다고요? 요양 개시일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번 학습을 통해 얻은 내용을 살펴보며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